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국뽕 3차 국뽕 시리즈입니다. 우리 KF-X 관련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걸 또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F-35 문제, 정말 걱정스러운 우리 한국의 F-35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는 앞으로 일본에서 정기 정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태 지역 유일의 정비 거점이 일본 아이치현에서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아이치현의 F-35 전투기 종합정비창이 지난 1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NHK가 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용 F-35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아이치 공장 바로 옆에 설치된 이 시설은 연간 30대 수준으로 F-35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자위대가 도입하는 140대 이상의 F-35 전투기는 물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될 F-35가 운영할 예정인데요. 우리 공군의 F-35도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F-35 전투기는 자체 정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창정비, 정기정비 대신 수시정비 개념으로 관리되는데요. F-35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 즉 MRONU 권한은 지난 2014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공군 F-35 기체에 대한 정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일본의 F-35 정비를 맡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본에서 정비를 받지 않을 경우에 F-35는 미 본토에 있는 정비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정기정비와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어렵네요. 이 F-35를 일본은 라이센스 생산을 했습니다. 42대를 라이센스 생산했고 우리는 40대를 직도입을 했어요. 비용은 일본이 이 F-35를 도입했던 비용이 우리 한국 공군의 1.8배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일본은 F-35를 구매를 했는데 일본이 바보가 아니었죠. 또 우리 한국 방사청이 천재가 아니죠. 협상의 달인이 아니죠. 그냥 한국은 기본적인 어떤 옵션만 구매를 한 것이고 일본은 이 라이센스, 즉 현지 조립 생산할 수 있는 권리 플러스 거기다가 이 정비 권한까지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용을 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추가로 100대를 더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100만 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비 권한이 일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1미군에 있는 미자와 기지, 가데나 기지, 이와쿠니 기지 이런 공군기지에 또 해병 항공기지에 앞으로 전부 이제 F-35로 대체가 될 텐데 이 주일 미군의 F-35도 전부 일본에서 정비를 하고 또 주한미군에 지금 F-16들이 한 70대 정도 있죠. 오산기지, 군산기지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F-35로 전부 대체가 될 거예요. 이 물량들 그리고 한국공군이 지금 40대 앞으로 이제 20대 추가하면 60대 이 물량들 다 해서 일본이 정비를 이제 하게끔 되는데 이 미쯔비시의 공장에서 연간 30대가 정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주에 가야 됩니다. 또는 미국에 가야 됩니다. 호주는 70대의 F-35를 샀는데 정비 권리를 샀어요. 왜냐? 일본이 워낙 머니까, 미국도 워낙 머니까. 그래서 지정학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이 정비 권한을 샀습니다. 그리고 70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30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옵션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최대한 100대 정도의 F-35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일본처럼 대규모 공장은 아닐 겁니다. 아주 소규모로 이제 하겠죠. 자기네들 것만 하니까. 그런데 일본은 주일미군, 주한미군, 또 한국 그리고 이제 일본 다 해서 다 하니까 연간 30대를 쳐낼 수 있는 이런 지금 정비 공장을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본에 가면 이제 일본에 간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이게 5년, 10년, 15년 단위의 정비 개념이 아니고 수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미국 텍사스 포스워스의 로키드 마틴 공장에 가든지 아니면 호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비행 시간에 따라서 수명이 콱콱콱 줄어드는데 그 정비 받으러 갔다 오는 시간 다 하면 텍사스까지 갔다 오면은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갉아먹는 것이죠. 그러면 연간 그 비행 시간이 한 8,000시간 되면 정비 받으러 오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자기 수명 전체의 몇십 %를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로키드 마틴에 의뢰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일본에 갈 수는 없는데 정서상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도 이 정비 권한을 사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한두 푼이 아니겠죠. 그래서 총 비행 시간은 원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엔진 수명, 기체 수명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비행 시간에 비례를 합니다. 그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미국까지 완전히 2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해서 왕복 한 50시간의 비행을, 그러면 생애 통산 예를 들어서 10번을 비행한다? 500시간을 이 정비에만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애 통산 유지 수명 한 10% 가까이 한 7, 8%를 정비하러 다니라고 다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비용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 F-35 도입 2차 사업할 때 정비 능력을 우리도 획득하고 정비 공장을 우리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항공, 김해에 있는 대한항공 공장에서 F-15 정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F-15 정비 공장하고 대한항공 정비 공장하고 입찰을 통해서 가데나 기지에 있는 미국 F-15 전투기들의 정비를 서로 수주해서 지금 우리 대한항공 이 가데나 기지에 있는 그 미군 F-15를 정비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우리 한국도 이 F-35 정비 공장을 사와서 일본 주일 미군 기지 그리고 주한 미군 기지 여기에는 앞으로 이제 수백 대의 F-35들이 들어올 텐데 미군 거들이 또 이 항공모함에도 들어올 테고 이런 것들의 정비를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려면은 일본 가서 해야죠. 그런데 그 일본 가서 하는 게 싫다고 미국까지 간다면 수명을 너무 갉아먹기 때문에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정비하러 가느라고 생애 수명의 7, 8%를 갉아먹는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되고 돈 쓰기 싫으면 일본 가야 되고 자존심 굽히고 일본 가야 되고 자존심 굽히기 싫으면 우리 돈 써야 됩니다. 엉뚱한 돈 팍팍 뿌리지 말고 이런데 정말 국민 자존심 세우는데 돈 써서 앞으로 이것도 또 그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 미군, 주한 미군의 F-35까지 같이 수주 경쟁해서 정비할 수 있는 자격 따오기 바랍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는 한화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실시된 시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따며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될 한국형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즉 에이사 레이더가 최근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시험평가에서 합격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7월 2일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개발한 이 레이더는 1000개의 TR 모듈로 구성된 레이더인데요. 국내에서는 항공 전자장비를 장착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항공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IAI의 협조를 받아 이스라엘 현지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대량의 공중표적 동시 탐지와 추적은 물론 지상의 밭고랑 크기 지형 굴곡까지 식별하고 데이터화하는 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정밀도를 보이며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국내에서는 업계에서조차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의 개발이 어려울 것이고 개발하더라도 납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험평가 합격에 따라서 오는 8월 12일로 예정되었던 에이사 레이더 완제품 출고식과 KF-X 시제기 조립 라인 납품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화 관계자는 레이더 개발에서 핵심은 발열을 잡는 것이었는데 평가기관에서도 놀랄 정도로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의 성공 비결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도체 기술력 덕분이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KF-X. 저는 물론 KF-X 안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제가 KF-X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KFX가 한국제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KFX가 돈에 비해서 약할 것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겁니다. 국방력을 그 돈 가지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안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KFX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한국산이기 때문에 미제 안 산다고 이 KFX 싫어한다 이런 그런 소리는 절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핵심이 A사 레이더죠. 이 A사 레이더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 공대공 모드, 공대지 모드 전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공대공 모드 뭐 아주 우수했고, 또 공대지 모드 지상에는 박고랑까지도 다 이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매핑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물론 이제 폭격 능력 아주 좋겠죠. 또 공대공 능력도 좋겠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IAI에 가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IAI 기술 좀 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이 과거에 이 기계식 레이더와 이 현대의 전자식 레이더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거는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우수하냐에 따라서 결판나는 것이지, 뭐 레이더 기술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냐,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에 쌓았던 이 레이더 기술은 포맷하고 이거는 의미 없고 다시 스타트다, 이 A사 레이더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 기술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A사 레이더의 그 핵심은 TR 모듈의 열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전자제품 이런 거 쓰면, 뭐 저도 지금 여기도 조명을 켜놨는데 사실 뭐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열을, 발열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같은 데도 보면 그 발열을 이렇게 해소해주는 그런 이제 냉각기, 쿨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소형화시켜 또 그 발열을 더 잘 잡아주고 시켜주고 하는 그런 냉각 기술,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되어 있으면 그 TR 모듈 많이 달 수 있고 성능 좋은 거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런데 우리 한국 발열 기술, 그 제한 기술, 냉각 기술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KFX가 비록 스텔스는 안 되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전투기가 뭐 주력 전투기가 아니고 5세대 전투기, 앞으로 6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그것을 보조하는 보조 세력으로서 그래도 이 A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뭐 미사일 캐리어라든지 한국형 무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그래도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가 러시아의 수호이 30 MKI 전투기와 미그 29K 전투기 긴급 판매 요청을 보낸 가운데, 미국이 인도에게 러시아제 전투기 구매를 재고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의 미그 29K 전투기 21대와 수호이 30 MKI 전투기 12대 등 총 33대의 전투기 긴급 판매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미 국무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언급하며 인도에게 전투기 구매를 재고하라고 경고했다고 환구시보가 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들고 나온 제재 경고는 터키의 F-35 도입을 좌절시켰던 미국 적대 세력 대항 제재에 대한 관한 법률, 즉 CAA, TSA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법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주요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CAA, TSA 면책 조항이 없으며 미국은 모든 동맹과 우방국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인도의 러시아제 전투기 도입 결정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인도는 이번 전투기 긴급 도입 계약을 통해서 내년까지 30세대의 전투기를 인도받는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이 문제가 미국과 인도 사이의 새로운 외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도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강행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인도가 지금 해군 항공모함에 미그 29K를 운용을 하고 있고, 공군에서는 수호이 30 MKI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지금 뭐 비상 상황 되니까
빨리 지금 이제 러시아제 전투기 추가로 도입을 하고 1년 만에 빨리 납품해줘.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미그 29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 유지 부품 더 추가로 많이 보내줘. 왜냐 비행을 많이 하면 부품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그 계약으로 지금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던 인도 국방부 장관 싱 국방부 장관이 이제 러시아와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이제 중국과의 지금 이 마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미국이 스탑 제재를 건 겁니다. 지금 러시아제 무기, 뭐 그 탱크, 뭐 이런 거 사는 건 뭐 괜찮은데 전투기라든지 고가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러시아제를 산다면 뭐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거죠. 터키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동맹관계 지속할 수 없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인도와 미국은 아직 군사동맹은 아닙니다만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해서 지금 뭐 군사적인 우호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 강화하고 싶으면 러시아제 사지 마. 왜? 러시아는 우리 적이잖아.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인도에게 F-18 슈퍼 호넷 또는 F-16V 전투기 이런 거 판매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가 이렇게 사버리면 그 판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성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제 무기는 사면 안 돼. 이제 이런 것인데 인도가 어떻게 할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무기를 도입하고 부품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하면 미국에게 좀 더 많은 양보를 또 뭔가 다른 부분에서 또 해야 되겠죠. 국제관계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 얻고 싶으면 하나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무기 받고 싶은데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 그럼 미국에게 또 뭔가를 줘야죠. 그렇게 해서 인도가 뭔가 다른 걸 미국에게 주고 협상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러시아와 손절하고 미국하고 계속 갈 것이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